네, 글쓰기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물 속에서 어떻게 상상력의 근원이 될 거를 발견해서 이거를 글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걸 주제를 갖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예를 한번 제가 직접 경험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 알래스카를 지나서 베링해를 쭉 건너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아주 큰 배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배가 크다 보니까 특히 그 선실에 TV가 있는데 TV에 지도가 이렇게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앞에 그 보신 사진이 바로 그건데요. 예, 이 지도를 보면서 불현듯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오른쪽은 러시아예요. 북해에서 태평양 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장면인데, 오른쪽은 러시아, 왼쪽은 미국령 알래스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베링해가 있는 거죠. 근데 베링해를 둘러싼 활처럼 생긴 저 수많은 열도들이 알류샨 열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거를 보는 순간 활 같다. 그런데 만약에 신이라면 저기다가 화살을 걸어서 한번 이 세계를 향해, 지상을 향해, 인간의 심장을 향해 당겨보지 않았을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을 근거로 소설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한 게 베링이라는 이제 소설인 거죠. 현재 구상 중에 있는데 그 좀 잘 안 되는 면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글을 위한 상징적 메시지는 확보해 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보고 겪는 사물 사건 속에서 상상력의 근원을 한번 발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두를 이렇게 좀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일종의 서문 같은 건데, 제목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베링이고요. 베링 전경일. 이렇게 한번 가려고 그래요. 자, 베링해의 남쪽 끝에는 호상, 상을 그리는 섬들이 모여 있다. 이제 이 알루샨 열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는 북해로부터 신의 화살이 놓여 있다. 언제부터 화살이 걸려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도 주인 잃은 화살은 북태평양의 비바람과 강서를 맞으며 녹스로 가고 있다. 예. 이 팽팽한 시위를 당겨 본 자는 아직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선실에 있는 CCTV 모양을 보고 알루션 열도가 활처럼 놓여 있는 이걸 보면서 상상을 한 거죠. 신이 저기다 화살을 걸고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간 세계에. 예. 그래서 그게 제가 그 벨이라는 소설을 불현듯 떠올리게 됐던 하나의 그 상상력의 근원, 상상력을 촉발시킨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사실 글을 쓰는 많은 분들은 당연히 하죠. 생각이 없으면 글을 진척을 시켜나가지 못할 테니까.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저보다 이름 말할 수 없이 거장입니다만은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을 보면 해밍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킬리만자로는 높이 19,710 피트의 눈에 덮인 산이며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다. 최고봉이다.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족에 의하면 느가이에라고 부르는데 신의 집이라는 뜻이다. 이 서쪽 산봉우리 근처에는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있다.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 위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킬리만자로는 높이 19,710피트의 눈에 덮인 산이며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다.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족에 의하면 느가이에라고 부르는데 신의 집이라는 뜻이다. 이 서쪽 산봉우리 근처에는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있다.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 위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해밍웨이는 이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이 작품에서 결국엔 인간의 그 욕망을 다뤄내는데요. 예, 그 내용 답변 소설이니까 많은 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다뤄내는데 이렇게 상징적인 서문을 쓴 거죠. 근데 베딩에는 물론 비교할 바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섬을 볼까요? 베링의 남쪽 끝에는 호상을 그리는 섬들이 모여 있다. 그곳에는 북해로부터 신의 화살이 놓여 있다. 언제부터 화살이 걸려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도 주인 있는 화살은 북태평양의 비바람과 강설을 맞으며 녹슬어 가고 있다. 이 팽팽한 시위를 당겨본 자는 아직 아무도 없다. 틀림없이 저도 아직 모르지만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주인공들은 이 운명의 시위, 이 운명의 화살을 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날아가서 세계를 관통하고 결국에는 더 날고 날아서 그 두 남녀의 심장을 꿰겠죠. 그게 사랑으로 결론이 맺어질지 무엇으로 맺어질지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써봐야 하는 건데 저는 이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이 단편 소설 해밍웨이 작품을 수십 번 읽었어요. 정말 좋은 단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신데 많은 경우 이제 배운 거죠. 좀 그 유식한 말로는 사숙이라 그러는데 꼭 있어야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글이라는 거는 사물 속에서 자기가 발견을 하는 겁니다. 발견이 없으면 창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발견을 어떻게 하는 게 많으냐? 직접적인 경험도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이목구비가 세계와 막 감흥을 일으키면서 문득문득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퇴적된 자신의 의식과 소위 습관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아주 본질에 해당되는 원형의 자기 모습이 불현듯 눈앞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데 또 한편은 직접적인 경험만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독서를 통한 발견을 저는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은 그런 글은 훨씬 더 탄탄하죠.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마치 나의 책상이 어머니 태반에 가서 딱 달라붙으면서 생명으로 자라나듯이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소설을 예로 들었지만 저희가 소설을 예로 든 이유는 가장 문학적이고 가장 사유를 많이 촉발하겠는 글이기 때문에 예를 든 거죠. 예. 소설뿐만 아니라 모든 글들이 대부분 같습니다. 글이 쏟아져 나오는 거는 착상의 원리, 착상이 충분히 안착돼서 그게 지상으로 떨어져 나갈 만큼 아주 하나의 생명 덩어리로 익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글을 쓰려고 그러면 그 기억들을 저는 그 기억의 우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우물물을 계속 퍼다가 쓰는 거죠. 끌어다 쓰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우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 고인 물이 한 바가지 퍼내니까 그냥 바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겠죠. 그런 차이는 있겠으나 어쨌든 우물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한번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것들 나한테 떠올랐던 착상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꼭 해봐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지금의 그 느낌대로 글이 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도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글쓰기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글쓰기 팁은 첫째, 사물 속에서 상상력을 일으킬 만한 것을 찾아라. 두 번째, 이거를 근거로 쓰기 시작하라. 여기까지입니다.